혹시 표고버섯을 잘못된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지고 심한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표고버섯을 건강을 위해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생 표고버섯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신 분이 이틀 후 등과 팔, 다리에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붉은 줄무늬가 생기고 밤새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실제로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 약국이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음식이라 불렀고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겼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온 귀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표고는 성질이 평순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정신을 좋아지게 하고 입맛을 나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훌륭한 약재로 쓰였습니다. 중국의 고대 의서인 돈초강목에서도 표고버섯의 뛰어난 약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버섯만 먹을 수 있다면 무조건 표고버섯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표고버섯은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버섯으로 꼽히며 밤나무 같은 화렵수에서만 자라는 귀한 버섯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표고버섯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표고버섯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표고버섯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표고버섯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과 면역력 증강에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버섯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자연살의 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1980년대 초반 일본에서 항암제로 개발되었을 정도로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경비병을 배치하는 것처럼 베타글루칸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스스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2006년 국제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쥐에게 먹였더니 장관 주변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림프세포의 수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베타글루칸이 얼마나 강력한 면역 증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표고버섯 100g에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베타글루칸이 약 20%에서 45%까지 함유되어 있어 매일 30g에서 5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갓 부분보다 우리가 버리는 줄기 부분에 베타글루칸이 약 30%에서 56%로 더 많이 들어있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있으니 줄기도 버리지 말고 장조림이나 육수를 내는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 사이에서 표고버섯은 필수 섭취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암 환자 커뮤니티를 보면 표고버섯을 따린 물을 먹고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증가했다거나 암 투병 중인 가족이 표고버섯을 챙겨 먹고 확실히 건강이 좋아졌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표고버섯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을 높여 우리 몸이 스스로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감기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표고버섯은 천연 면역 증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표고버섯 달인 물을 매일 한 사발씩 마시면 아무리 허약한 체질이라도 단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표고버섯의 면역력 증강 효과는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다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표고버섯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공식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에리다데닌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하여 체외로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춰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여러 심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효능입니다. 표고버섯 100g에는 약 180mg의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짜게 먹는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찌개, 젓갈 등 짠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 표고버섯의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하루에 40g에서 5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1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 없이 자연 식품만으로 콜레스테롤을 10%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효과입니다. 더욱이 표고버섯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히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레시틴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면서 혈액순환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표고버섯은 에리다데닌, 칼륨, 레시틴 등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강화해 주며 골다공증 등의 뼈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적으로 월등히 우수한데요. 생표고버섯은 100g당 단백질이 2g인데 비해
말린 표고버섯은 약 18g이나 들어 있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조섬유도 모두 다 건표고가 생표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건표고가 생표고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르고스테롤이 햇볕을 받으면서 비타민 D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표고버섯을 먹기 전 1시간 이상 햇빛에 두면 비타민 D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니 건표고버섯을 불려서 요리하기 전에 햇볕에 잠깐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천연 칼슘 흡수제를 넣는 것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이 염려되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도 키가 크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므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단에 표고버섯을 자주 넣어주시면 키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학교 급식에 표고버섯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표고버섯의 뛰어난 영양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100g당 칼로리가 약 38칼로리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고 지방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표고버섯은 칼로리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리놀산이 풍부하여 복부 비만에 효과적이며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표고버섯의 경우 100g당 단백질이 무려 18g이나 되어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표고버섯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라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생버섯을 기준으로 하루에 50g 정도씩 섭취하면 포만감도 느끼면서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에 노출되는데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음식의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해소하고 숙변을 제거하여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표고버섯은 맛이 좋아 여러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조리를 잘하게 되면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채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고기 대체용으로도 좋습니다. 쫄깃한 식감이 고기와 흡사해서 고기가 먹고 싶은 채식주의자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스님들이 이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표고버섯 볶음, 표고버섯구이,
표고버섯전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두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오닌이라는 특별한 향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머리를 맑게 하며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표고버섯 특유의 그윽한 향이 바로 이 렌티오닌 때문인데, 이 향 성분이 뇌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뇌기능을 보호해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특히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함유된 엽산은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여 뇌 기능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엽산은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 표고버섯의 엽산은 정신을 맑게 하고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 표고버섯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표고버섯이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B1과 B2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비타민들을 충분히 공급받아 두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표고버섯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표고버섯과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도라지는 기침, 천식 등을 예방하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뿌리 채소인 도라지는 예로부터 가래를 없애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때에 폐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고, 칼슘과 철분도 들어있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는 맛이 쓴 편이지만 그 쓴맛이 바로 사포닌 성분이며, 이 사포닌이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녹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도라지차를 마시면 기침이 가라앉고 목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도라지도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버섯류와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방해하며, 특히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라지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표고버섯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이 만나면 체내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도라지의 사포닌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지요. 도라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경우에도
돼지고기의 지방 성분이 사포닌의 흡수를 막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표고버섯과의 조합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도라지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설사를 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꼭 도라지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도라지차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표고버섯 요리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감기약이나 기침약에 도라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약을 드실 때도 표고버섯과 시간차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을 표고버섯과 같이 장아찌로 담가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매실은 구연산과 사과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입맛을 돋우며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좋고 강력한 해독 작용으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실에는 피크린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여 배탈이나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예로부터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매실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매실의 신맛은 침샘을 자극하여 입맛을 돋우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매실은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매실의 칼슘은 과일 중에서도 함량이 높은 편이며 구연산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매실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 회복에 탁월하며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매실이라 할지라도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한의학 서적인 본초강목에서도 매실과 버섯류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실의 강한 산 성분이 표고버섯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약화시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매실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산성이고 소장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표고버섯과 매실을 같이 먹으면 소화 효소의 효능을 떨어뜨려서 표고버섯의 영양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과 염기가 만나 중화되는 것처럼 체내에서 균형이 깨지는 것이지요. 소화효소는 대부분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작용하는데, 매실에 강한 산이 들어오면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여 효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복숭아와 장어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복숭아 속에 신맛 나는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여 설사를 유발하는 것처럼 매실도 표고버섯과 만나면 같은 작용을 합니다. 장어에는 지방이 21%나 함유되어 있어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설사하기 쉬운데, 복숭아의 유기산이 소화효소의 효능을 떨어뜨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꼭 매실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차나 매실청을 드셨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표고버섯 요리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매실주나 매실식초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표고버섯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를 표고버섯과 같이 죽으로 끓여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녹두는 해열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
예로부터 식중독이나 더위를 먹었을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녹두는 찬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으로 여름철 몸에 열이 많을 때 녹두죽이나 녹두빈 대떡을 먹으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녹두는 체내 열을 내려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녹두는 이뇨작용이 있어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되며 해독작용이 뛰어나 술독을 풀어주고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두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으며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녹두는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어린이나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도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녹두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표고버섯도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체내가 너무 차가워져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하거나 몸이 찬 체질의 사람은 폭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녹두의 해독 성분이 표고버섯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찬물을 부으면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체내가 지나치게 차가워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을 먹을 때 녹두를 피하라고 하는데 이는 녹두의 해독 작용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도 약재로 사용되는 식품이므로 녹두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인 체질의 경우 위가 차고 약하기 때문에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두와 표고버섯 모두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음인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고 소화가 안 되며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가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꼭 녹두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두죽이나 녹두빈 대떡을 드셨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표고버섯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표고버섯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불포화지방산도 많아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으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돼지고기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음기를 보하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아연, 철분도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비타민 B1 함량은 0.4에서 0.9mg으로 쇠고기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로 곡류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돼지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돼지고기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표고버섯에
에리다덴인 성분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또한 표고버섯 특유의 향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어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요리에 표고버섯을 반드시 넣는데,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 둘의 궁합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의 구안일산과 아데닐산의 독특한 향은 돼지고기의 맛을 한층 높여 금상첨화입니다. 구안일산은 핵산계 조미료의 성분으로 가장 강력한 감칠맛 성분인데, 표고버섯에 이것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돼지고기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울 때 표고버섯을 곁들여 먹거나 돼지고기 찌개에 표고버섯을 넉넉히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또한 돼지고기 볶음에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먹을 때도 표고버섯을 함께 삶아서 곁들이면 누린내도 없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의 조합은 동파육이나 중국 요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황금 조합입니다. 표고버섯과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는 고단백적 칼로리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타우린 성분도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키토산 성분도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메티오닌, 라이신을 비롯한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골고루 가지고 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외에도 독특한 단맛을 주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베타인이 있어 새우 특유의 감칠맛을 냅니다. 새우의 칼슘은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작은 새우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새우의 붉은 색소인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으며,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 어린이나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새우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하여 새우 안의 칼슘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증가시켜 새우의 칼슘이 우리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열쇠 역할을 하여 칼슘의 흡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에르고스테롤 성분은 새우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염려 없이 새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와 표고버섯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의 소화 흡수를 도우며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염려가 없으니, 새우와 표고버섯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우볶음에 표고버섯을 넣어 드셔도 좋고, 새우탕에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 끓여도 좋으며, 새우전에 다진 표고버섯을 섞어도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 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 만점 한 끼가 됩니다. 표고버섯과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라 불리며 양기를 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손발이 찬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부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좋고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과 태아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추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해소하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부추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B1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B1과 알리신이 반응하면 활성형 비타민 B1이 생성되어 피로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표고버섯의 서늘한 성질을 보완하여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부추의 부족한 단백질과 베타글루칸을 표고버섯이 보충해 줍니다. 이 둘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부추는 소고기와는 궁합이 별로 좋지 않지만 돼지고기와는 궁합이 좋은 채소인데 표고버섯과도 마찬가지로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표고버섯과 부추를 함께 볶아 먹어도 좋고 부추전을 만들 때 표고버섯을 채 썰어 넣어도 좋으며 밥을 지을 때 표고버섯 우린 물을 사용하고 부추를 곁들이면 영양 만점 한 끼가 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표고버섯과 부추를 함께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 생으로 먹으면 체질에 따라 심한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취 이틀에서 3일 후 몸에 채찍 자국처럼 줄무늬 발진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72세 남성이 덜 익힌 표고버섯을 먹고 이틀 후 등과 엉덩이 부위에 채찍 자국처럼 붉은 직선형 피부 발진이 일어나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조차 없어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표고버섯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1977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표고버섯을 즐겨 먹는 아시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됩니다. 다행히 렌티나는 표고버섯을 가열하면 분해되기 때문에 표고버섯 피부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반드시 중불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 표고버섯을 갈아서 섭취하고자 한다면 끓는 물에 한 번이라도 데쳐서 갈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어린이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체의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생성하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표고버섯을 적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표고버섯은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 표고버섯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하며 건표고버섯은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로 인해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표고버섯을 불릴 때는 찬물에 불리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설탕을 조금 넣으면 버섯도 빨리 불고 감칠맛 성분도 쉽게 달아나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을 불렸던 물은 버리지 말고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영양과 맛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불릴 때 물에 에리다데닌 성분이 녹아 나오므로 표고버섯 자체를 이용하려면 단시간에 불려야 합니다. 물에 넣고 표고버섯이 흐물해지기 직전에 꺼내시면 됩니다. 다섯째,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하므로 먹기 전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리면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르고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기계 건조보다 햇볕에 말린 것이 영양가가 더 많아 상품 가치가 더 높습니다. 여섯째, 혈압 강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압 강화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표고버섯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평소 속이 냉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표고버섯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버섯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 속이 냉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 위장 장애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인 체질의 경우 위가 차고 약해 찬 성질의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에리다데닌, 비타민 D, 레시틴, 렌티오닌 등이 풍부하여 암 예방, 혈관 건강, 뼈 건강, 다이어트, 두뇌 건강에 탁월한 슈퍼푸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일 정도로 그 효과와 효능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도라지, 매실, 녹두와는 최악의 궁합이므로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하며 돼지고기, 새우, 부추와는 최고의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조합들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궁합입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통풍 환자는 주의하며 하루 적정량인 생표고버섯 30g에서 50g, 건표고버섯 5개에서 10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표고버섯을 불릴 때는 찬물에 짧게 불리고 불린 물도 버리지 말고 사용하시며 먹기 전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두뇌 활동이 많으신 분들 모두에게 표고버섯은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 이 정보를 전해드리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